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오늘은 꽤 큰 하락을 기록한 채 마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는 1.9%,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2.5% 넘는 낙폭을 현재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미국 시장은 오늘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하락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망스러운 실적이 첫 번째였었고 투기적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감이 두 번째였습니다. 일단 실적부터 살펴보자면 보잉은 장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크게 떨어졌고요. AMD가 전날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장중에도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투기적 거래가 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공매도 헤지 펀드에 저항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거대한 움직임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게임스탑은 지속적인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블랙베리, 노키아, AMC 모두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기업들이 딱히 어떤 성장의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날 그런 어떤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 아실 겁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특이하게 움직이고 있는 몇 가지들이 코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어폰과 같은 IT 소모품을 판매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이들의 타겟이 되면서 지난 밤사이 560% 급등을 했고요. 또 타겟이 되고 있는 기업이 피즈라고 해서 내셔널 베버리지입니다. 탄산수 만드는 기업인데 얘네가 갑자기 좋아질 일이 없겠죠. 이들도 역시 타겟이 되고 있고 투시로리어라고 하는 그 막대 사탕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많이 먹는 막대 사탕인데 이 막대 사탕도 갑자기 좋아질 일은 없지만 이들 역시 그들의 타겟이 되면서 장중한테 굉장한 급등폭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투기적 거래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다소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마감을 향해 달려가는 뉴욕 증시 현재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 통해 확인해 보시죠. 현지 시간으로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요 지수는 기업들의 실망스러운 실적이 공개되고 또 투기성 매매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하락 중에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2%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3321선 지나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나 오늘 하락폭 큽니다. 2.56% 조정을 받으면서 13,277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오늘은 98포인트가량 크게 빠지고 있죠. 3,751선에 거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주목한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으로는 보잉이 있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순손실이 119억 달러에 이르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거래에서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또 AMD의 경우에도 월가의 기대치가 이미 높았는데 이를 뛰어넘는 순이익과 매출을 반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크게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시장에서 이 투기성 매매가 과열되면서 우려가 조성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고 CNBC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스탑과 AMC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헤지 펀드의 공매도와 이에 맞선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헤지 펀드의 멜빈 캐피털은 결국 이날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게임스탑의 주가는 장 초반에도 100% 넘는 폭등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또 영화관 체인인 AMC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역시도 장 초반 무려 300% 내외의 폭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가 과도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또 몇몇 투자자들은 이런 기현상은 지금 시장이 과열되어 있고 곧 조정이 들이닥칠 거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기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AMC와 게임스탑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잠시 뒤 뉴욕 증시가 마감이 됩니다. 마감 직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공매도 이슈에 대한 아담 크리스토파플리 바이탈 날리지 창립자의 견해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아담 크리스토파플리는 이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호기심과 즐거움에 이 게임스탑 현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GME의 폭등은 결국 소비자 신뢰 지수를 갉아먹을 것이고 또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오늘 TD 아메리트레이드에서는 오늘 장중에 게임스탑과 AMC의 거래에 제한을 걸면서 우리 회사와 고객들의 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 창립자 역시 여기에 대한 견해를 전했습니다. 지금의 투기성 매매가 엄청난 마진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마진콜은 회사의 손실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해 유지 증거금이 부족해졌을 때 이 증거금을 고객이 채우도록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톰 리 창립자는 그러면서 지금 보고 있는 헤지펀드들의 forced selling, 강요된 매각 현상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모든 매니저들을 리스크 오프 모드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 역시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곧바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볼 수 없는 트윗 내용인데요. 게임스탑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래는 비정상적이고 insane, 미쳤으며 그리고 위험하다 이런 식의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이제 곧 나오게 될 텐데요. 애플과 페이스북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상위 6개 종목 안에 드는 종목들인 만큼 이들의 변동성만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때문에 더욱더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 연준 의장의 이 기자회견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연준은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또 양적 완화 규모 또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업종이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 3.8%로 가장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유소비재 역시 3.5%, 소재도 3.4%의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죠. 애플은 1.3% 하락세 현재 나타내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4.26%, 테슬라 역시 1.4%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으로는 약보합 수준에 머물면서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죠. 게임스탑 확인해 보겠습니다. 134.65% 급등하면서 347달러 선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AMC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도 300.81% 폭등하면서 19.88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진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12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지난 11월의 1.2% 증가에 비해서 증가폭이 크게 줄었고요. 또 월가의 예상치인 0.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 하락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뉴욕 증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1.2% 넘는 하락세 보였습니다. 33,302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2.61% 하락이네요. 13,270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98포인트 빠진 3,751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는 LS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나우 오늘은 장혜진 앵커 오랜만에 돌아왔고요. 로제타 투자자분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그 미국 증시가 FOMC 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또 하락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어요. 미국 증시의 하락에 대한 원인을 좀 짚어주시면요. 네, 일단은 표면적으로 증시 급락 이유는 전날과 달리 보잉 등의 기업들이 좀 부진한 실적을 내놨기 때문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AMD 등의 기업들도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좀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이제 게임스탑을 중심으로 한 공매도 주의 대상으로 한 이 투기성 매매가 여전히 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경계 심리를 또 자극을 했고요. 그리고 FOMC 결과를 저희가 보더라도 연준이 이제 경기 전망에 있어서 다소 좀 경계론을 많이 좀 내비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장 막판까지도 낙폭을 좀 키웠던 원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투기성 매매에 따라서 전체 시장의 투자 심리도 좀 약화가 되고 있느냐,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헤지 펀드들이 이들 공매도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거세기 때문에 대규모 이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공매도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타 종목, 그러니까 지금까지 롱 포지션을 갖고 있던 타 종목을 매도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시장 속에 지금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같은 투기성 매매가 확산되는 것이 결국은 증시 전반이 좀 과열돼 있다라는 그런 양상을 입증하고 있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연일 신고가 경신에 따른 건강한 차익 실현 움직임이다, 단기 조정이다, 이런 의견도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 장중 한때 꽤 큰 상승 탄력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장중에 이것을 모두 다 반납한 채 하락으로 전환되기도 하더니 지금은 뭐 선물 시장에서 강보합권 거래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투자 심리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가 장중 한때 올랐었던 이유는 예상 외로 재고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었었는데요.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원유 재고가 1,000만 배럴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최근에는 또 다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원유 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이 전문가들이 많았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감소를 하게 되니까 장중 한때 뭐 53달러 선 넘어서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미국 증시에 매도세가 몰리면서 유가의 투자 심리도 별로 좋지 못하면서 상승폭을 반납했는데요. 현재는 선물 시장에서 0.11% 오르면서 52.6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값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값은 부양책 우려에 0.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제로금리와 자산 매입 규모를 동일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달러 하락 요인인데요. 오히려 달러 가치는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는데 이와 함께 이제 부양책이 언제 통과될지 또 규모가 축소될지 여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금값은 오히려 하락한 모양새였습니다. 0.57% 하락하면서 1,840.3달러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제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좀 하락세를 계속 유지하던 모양새였었는데요. 지금도 그 하락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03% 하락하면서 현재는 10년물 국채금리 1.0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소식부터 볼까요? 네, 최근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특히 자동차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이 그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가져와 봤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대만 리서치 담당인 랜디 이브람스라는 그 애널리스트는요, 글로벌적으로 칩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차 업계에 대한 공급 차질 해소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해당 코멘트는요, 로이터에서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칩 공급 차질로 인해서 생산 라인을 차차 좀 중단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한 이후에 나온 그런 내용인데요. 에브람스 애널리스트는 현재 공급 부족은 작년 중반에 고객사들의 주문 축소로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을 줄였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부품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차 생산이 불가한 업계 내에서의 병목 현상이 또 빚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올해 중반에 해소 국면이 좀 기대되기는 하지만은 수분기 동안 해당 문제가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앞서서 로이터 통신은 대만의 경제부를 인용해서 TSMC가 생산을 앞으로 좀 확대할 시에 차량용 칩 생산을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이다라는 보도를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차 외에도 클라우드와 AI 부문용 이 반도체 역시 좀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과거의 호황기 대비해서 차세대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한정적이라는 점이 다소 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자, 조금 전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실적 발표부터 먼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페이스북의 실적을 보면은 일단 EPS는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EPS가 2.56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 발표된 것은 3.54달러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요. 총 매출도 마찬가지로 210억 달러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264억 달러를 기록해서 매출과 이익 모두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데일리 액티브 유저, 그러니까 일간 활성 사용자 수도 시장 예상치가 16억 명이었었는데 18억 명 이상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좋고 월간 액티브 유저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있는데 현재 페이스북의 주가는 사실 별로 좋진 못합니다. 시간을 거래해서 5% 이상 하락하고 있다는 점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그 실적도 조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 EPS가 시장 예상치가 1달러가 넘었습니다. 근데 실제 나온 게 0.8달러 정도로 집계가 됐으니까 이 테슬라의 실적도 잠시 후에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팀장님, 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과 함께 대만 TSMC 측에서는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차에 대한 생산과 수요 모두 다 좀 급감을 했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반도체 업계가 좀 호황기를 보이고 있는 IT 부문에 대한 칩 생산으로 좀 주력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츰 차에 대한 수요가 좀 회복되면서 IT 업계도 계속해서 좀 호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이 최근에 좀 극심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를 최우선적으로 생산하겠다는 계획 외에도 결국은 가격 인상을 고려 중이다라는 보도도 최근에 전해졌습니다. 니케이 아시아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는데요. 최대 15%까지 인상을 고려 중이며 2월 후순에서 3월까지 점진적으로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또 자동차 업계의 비용 부담과 그리고 이익 악화 우려로 또 이어질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사실 전일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던 이 AMD 주가 하락 이유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관련 내용을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AMD 같은 경우에 전일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근데 2020년 4분기 매출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비트를 했고 올해 1분기와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도 굉장히 좀 양호한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하락 반응이 처음에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정규장에서도 좀 급락하는 사태를 맞았는데 일단 CNBC에서는 시장의 기대가 실제 결과보다도 더 컸는지 다소 좀 의아한 무브라는 해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좀 꼽아보자면은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이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게이밍과 그리고 저사양 PC용 칩 매출에 좀 타격을 입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급 부족 현상이 올해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일단은 좀 매출의 추가 업사이드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해석이 주가 급락의 원인으로 한 가지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이던스의 경영진은 이 같은 해당 이슈를 이미 좀 반영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대부분의 IB들이 목표 주가를 좀 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 결과 자체에 대한 이 시장의 반응 그리고 평가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살펴보기 전에 테슬라의 실적도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테슬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PS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1.04달러의 EPS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나왔던 것은 0.8달러 정도로 기록이 됐고요. 다만 매출의 경우에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매출은 10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107억 4천만 달러 정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매출은 예상을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EPS는 예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현재 그 시간으로 거래 주가도 상당히 크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 테슬라에 대한 분석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이드 시간에요. 자, 제가 준비한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소셜 캐피탈이 있습니다. 이 소셜 캐피탈의 공동 창업자가 차마스라고 해서 요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차마스만 따라해도 된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죠.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인데 이 인물 역시 게임스탑에 들어갔었는데 그는 자신의 포지션을 정리했지만 월가 헤지 펀드에 맞서는 투자자들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날 그는 게임스탑의 콜 옵션을 매수했다는 트윗을 직접 날렸었는데요. 게임스탑을 $115 콜 옵션을 매수했다면서 본인도 직접 Let's go라는 단어를 쓰면서 가자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인 지난 밤 사이에 CNBC에 출연해서 자신의 포지션은 정리했지만 헤지 펀드에 맞서려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좀 지지한다면서 자신은 게임스탑을 통해서 $50만 달러의 수익이 났고 이는 모두 기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실제로 이 멜빈 캐피탈과 또 시트론 리서치와 같은 게임스탑에 대한 숏 포지션을 보유했던 헤지 펀드들은 미국 개미들의 공매도에 저항하는 단체 움직임 때문에 이 자신들의 포지션을 정리한 것으로 기사가 전해지고 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백악관 쪽에서도 이 게임스탑을 비롯해서 이렇게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특히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대한 규모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타겟이 된 종목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베리라든지 노키아, AMC, 익스프레스 이런 기업들이 아마 포함이 되겠죠. 팀장님 일단 저도 이제 워낙 뜨겁다 보니까 레딧에 직접 들어가서 월스트리트 벳의 어떤 그 모임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여전히 굉장히 뜨겁던데 이 현상에 대해서 월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이 같은 이슈가 굉장히 좀 최근에 핫하죠. 그러면서 저희 이제 주위를 돌아보면은 개미들이 이제 기관 세력을 누르는 초유의 사태다. 그러면서 좀 주목하는 모습, 그리고 흥미롭게 좀 지켜보는 그런 시선을 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월가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 섞인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이털 널리지라는 기관에서는 시장은 이제 게임스탑 관련된 현상을 호기심과 그리고 즐거움을 갖고 바라보고는 있지만은 수익안에 조금 이 비정상적인 급등세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킬 수가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순전히 투자 포지셔닝의 변화로 인한 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조만간 규제 당국이 좀 손을 쓰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들도 좀 미디어 리포트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 이에 대해서 좀 우려를 좀 거두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일까요? 네, 올해 첫 FOMC 회의를 마친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제로 수준으로 동결하고 월 1,200억 달러의 채권 매입 규모 역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분간 기존의 초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로써 연준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제로금리를 결정한 이후에 7번 연속이나 같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자, 연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서 최근 몇 달간 경제 활동과 고용 회복 속도가 완만해졌다면서 코로나19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들의 피해가 여전히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향후 성장 경로는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런 성명서 발표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놨는데 한번 3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이 채권 매입을 축소할 수도 있냐라는 질문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직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하면서 연준이 정한 목표치에 다다라야 어느 정도는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향후 몇 달 내로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지난해 팬데믹으로 물가가 낮아진 상태인 가운데 소비 지출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투기성 주식 매매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연준
연준의 통화 정책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 통화 정책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연준의 이날 발표 내용은 사실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런 기자회견 내용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성명서의 차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성명서도 그렇게 이전에 대비해서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경기 회복세가 최근 몇 달간 둔화하고 있다는 그런 문구가 삽입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는 경제 활동과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경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전망에 대한 경계론이 조금 심화됐음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는 일단 통화 완화 지속 의지를 좀 재천명하는 그런 발언들이 좀 다수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승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경제가 계속 좀 어려울 경우에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언급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연준이 인내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올해 물가 상승이 좀 나타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것이다라는 또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보잉이 추락 여파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러그 파워가 주당 65달러의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간밤 급락세가 연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너럴 모터스가 나비스타에 세미 트럭용 수소 연료 존지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보잉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이제 보잉이 실적 발표하면서 사실 오늘 시장에 지난 밤 시장의 분위기를 좀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잉이 이제 지난해에 사상 최대 규모의 손실을 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역시 737 맥스의 운항 중단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그 여파가 실적에 미쳤던 것 같습니다. 사측에 따르면은 2020년도 보잉의 순손실은 11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팬데믹 지속에 따른 항공기 수요 부진 여파 외에도 광동체 신기종 777X 기종의 인도 시점이 2023년 후반기로 좀 연기가 된 데 따른 비용이 또 65억 달러 발생했다라고 이 보잉 측에서는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2020년도 4분기 매출은 YOY 기준으로 15% 줄어든 153억 달러로 컨센서스는 상회하는 그래도 선방한 결과를 냈습니다. 하지만은 주당 손실이 분기로 봤을 때 15.25달러로 나타나면서 예상치 1.8달러 대비해서 적자폭이 굉장히 좀 극심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데이브 카론 CEO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은 사회 전반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업황부진이 나타났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여기에 또 이 737 맥스에 대한 운항 중단 때문에 이런 이중고가 실적 부진을 야기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4분기에 보잉의 상업용 항공기 부문에서의 매출은 YOY 기준으로 37%나 급감을 했고요. 인도 대수가 수십 년 만에 최소 수준을 또 기록을 했고 그리고 주문 취소는 역대급의 또 수치를 지난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사실 실적이 부진했다는 점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신기종의 인도가 연기됐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요. 네, 해당 기종이 이제 777X라는 차세대 광동체, 저희가 이제 이중 통로라고도 얘기를 하고 와이드바디 그런 기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종이 이번에 2023년 말에야 첫 인도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는 지난해 4월의 전망 대비해서 2년 이상 늦춰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수요 부진 여파가 있겠고 그리고 737 맥스에 대한 잇따른 추락 사고 이후에 보잉 항공기에 대한 인증 요건이 좀 강화된 점을 이 같은 인도 시점 연기로 좀 이유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기종별 생산과 그리고 인도와 관련해서 그래도 좀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번에 이제 737 기종에 대한 생산량을 2022년 초까지 월 31대 정도로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 점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전체와 그리고 4분기 실적은 사실 이미 지나간 일이고요. 이제는 앞으로를 내다봐야 되는데, 자, 앞으로를 봤을 때 보잉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없을까요? 일단은 뭐 새로운 기종에 대한 인도 연기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좀 불투명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여지도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보잉이 그동안 수요 부진과 그리고 737 맥스 운항 중단의 이중고를 겪어왔죠. 근데 이제 둘 다 조금씩 좀 풀릴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국의 알래스카 항공이 737 맥스를 인도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물량이 결국은 지난해에 기존 대비해서 68대로 주문 물량을 늘렸던 그 주문이 되겠고요. 이처럼 앞으로 좀 737 맥스에 대한 인도가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보잉의 실적 회복 속도도 좀 빨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이날 유럽 항공안전청 EASA에 이어서 또 영국 당국까지도 737 맥스에 대한 운항 금지를 해제한다는 발표를 또 전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브라질에 이어서 이제 유럽 상공에서도 737 맥스가 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보잉에 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수소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플러그 파워가 지난 밤 사이 급락을 했습니다. 시장가에 비해서 거의 11%나 할인된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에 급락을 한 건데요. 이날 플러그 파워는 2,800만 주의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자를 하는 주당 가격이 $65로 책정이 됐는데 사실 전일 종가가 73.18달러였으니까 18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가가 73달러인데 유상증자를 $65에 하겠다고 하니까 딱 11% 정도 주가가 하락한 채 마감이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 플러그 파워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했지만 물론 엄밀히 따져보면 이게 주가가 하락했다기보다는 주가가 제자리를 찾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플러그 파워는 이제 그 주당 $65 선일 때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에 근데 가격을 얘기를 하지 않았었던 거고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에 11%의 주가가 급등해서 74%가 됐던 것이지만 실제 이 가격을 발표한 게 이제 $65. 원래 그 가격이 되자 이 제자리를 찾은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그 증자 계획을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성장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더 빠른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JP 모건에서도 플러그 파워에 대한 목표 주가를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게 됐는데요. 팀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 초기에 이런 기업들은 새로 증자를 하게 되면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물론 주가는 제자리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월가의 시각은 긍정적일까 이런 기대감도 갖게 만드는데 어떨까요? 네, 일단은 마켓워치에서 집계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한 평균 투자 의견이 매수입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일단 60.92달러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좀 양호하지만은 또 목표 주가에서 추가 업사이드를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고밸류에이션 그리고 또 이 적자 기업이라는 그런 이 포지셔닝답게 이견이 굉장히 또 많이 존재하는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JP모건 같은 경우에 최근에 목표 주가를 또 상향했다라고는 하지만은 섹터 탑픽 가치는 좀 인정을 한다라면서도 이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다라는 좀 경계심 섞인 투자 의견을 최근에 제시한 바가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최근에 새롭게 매수 커버리지를 제시를 했던 트루이스트 증권에서는 대형 고객사들을 많이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문 건수가 좀 급증하는 것이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제너럴모터스가 하이드로텍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나비스타 인터내셔널의 상업용 트럭에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나비스타라는 기업이 사실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나비스타는 탄소 제로 장거리 트럭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나비스타는 내년 말 시범 운행을 목표로 해당 기술을 사용한 세마이 트랙터를 개발 중인데요. GM 연료전지로 구동이 되는 인터내셔널 RH 시리즈 연료전지 트럭을 2024년에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목표 주행 거리는 500마일 이상이 되겠고요. 수소 연료 공급 시간은 15분 미만입니다. 나비스타가 또 소수의 지분을 인수하는 수소 연료 업체 1H2는 연료 공급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당사는 이미 첫 고객도 확보를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비스타는 대형 운송사인 JB헌트와 해당 기술의 트럭을 시범 운행하기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자동차 업체들 간의 협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 소식에도 해당 기업인 GM과 JB헌트 오늘 크게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동차 업체 간의 협업은 사실 호재인 것 같은데 이날 주가가 하락한 원인은 무엇 때문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G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해당 소식이 악재로 좀 작용했다라기보다는 시장 전반이 워낙 좀 흐름이 좀 안 좋았고, 그리고 앞서서도 좀 전해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차업계에 대한 반도체 수급 차질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섹터 전반이 좀 부진했던 여파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지난 6개월간 오늘 하락세를 감안을 하더라도 주가가 100% 가깝게 올랐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한다라면은 차익 실현의 피해가 좀 컸던 종목으로도 지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더해서 투자정보 웹사이트 모틀리 풀에서는 펀더멘털 개선 기대에 그동안 GM에 대해서 롱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었던 헤지 펀드들이 최근에 이제 게임스탑 사태 등으로 인해서 이제 숏 커버를 위해서 GM을 또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에 기반한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밤새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